안녕하세요.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이 무지해반증 경피적 수술의 학습 곡선 이런 거는 어떤 수술이든지 학습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의사가 외과 의사는 내과 의사랑 틀립니다. 내과 의사는 책을 보고 또 환자를 보고 약을 쓰고 뭐 약 아니면 또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겠지만 어쨌든 수술을 하는 것이 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수술을 하려면 머릿속에 많이 있다 그래서 수술 잘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이 수술 자체를 익혀야 되거든요. 이 내 몸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익히는데 어느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걸 학습 곡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러닝 커브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논문이 있어서 지금 제가 쭉 이 무지해반증 경피적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피적 수술, 최소 침습 수술은 안 보고 수술합니다. 안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배우기 어려워요. 보고 수술하는데 어떤 내 선생님이 수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보고 같이 조수로서 수술을 도와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보고 이래가면서 익혀가죠.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 하는 건 너무 어렵죠, 수술을. 근데 이제 그런 과정으로 다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은 수술 자체가 속을 보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익히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건을 해봐야지 그나마 좀 한다고 하겠느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지 일정하게 해보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걸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수술 자체를 수술하려면 그 수술할 환자를 우선 환자분이 외래 옵니다. 어떤 게 불편하다고 오시면 그걸 보고서 병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통증의 원인이 뭐다? 첫째, 이 통증의 원인.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 경피적 수술,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상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수술을 할 만한 상태인지 수술을 한다면 이 증세가 원인이 뭐기 때문에 뭐를 중점적으로 교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 무지해반증이 아니고 다른 병에서는 이거는 원인이 뭐라는 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 많습니다. 발질환은 다른 데보다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무릎에는 뼈가 큰 뼈들이 두세 개가 이렇게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발에는 뼈가 30개 가까이 됩니다. 그 뼈들이 전부 관절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어디가 아픈지 알기가 첫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 판단을 내려서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수술을 하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병의 과거의 수술은 이렇게 발전해 왔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걸 수술하고 이걸 할 땐 이렇게 주의해야 되고 수술은 이렇게 한다는 걸 우선 배워야 되고 그거를 실제로 손이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아무리 들어있어도 이거를 손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는데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면 수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못할 수 있는 원인이고 가령 그렇지는 사람 따라 심지어는 손을 수술해야 된다는 걸 덜덜 떨리면 수술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같은 동작을 나사를 하나 돌리더라도 붕대를 하나 감더라도 요걸 절개를 하더라도 이 손은 다 틀립니다. 사람 손은. 음식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잘못 만든 똑같은 재료 갖고 다른 맛을 내는 것처럼 수술은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청교하다 그럴까? 손재주가 있어야 된다 그럴까? 지적 능력과 손재주가 합쳐져서 수술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배우려는데 이 조금 째고 안 째고 하는 거는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든지 수술을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많이 해보면 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수술도 100% 완벽한 수술, 100% 완벽한 외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안정적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합병증이 생기고 그걸 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고관절 치환술, 여기 고관절, 엉덩이 관절을 인공관절을 할 때는 처음 50예를 할 때는 44%에서 합병증이 생긴다. 이건 이제 어느 논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 50예에서는 합병증이 뚝 떨어집니다. 16%에서 생긴다. 합병증이라는 건 이제 소소한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수술을 어렵게 하면은 피부도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길 확률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 포함해서 속에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50예를 처음에 할 때는 합병증이 반수 가까이 생긴다 이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 50예에서는 16% 생긴다. 이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공관절을 고관절에 90예 정도 할 때까지는 합병증이 상당히 높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합병증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수술이든지 새로운 수술을 익혀서 할 때는 상당히 해볼 때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이런 게 가령 지금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지금 고관절 치환술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수술 받는 환자분보다 경험이 적은 의사한테 수술 받는 실제 총 환자 수에서 더 많습니다. 고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절개를 해서 내가 무죄반증을 몇천 개를 해봤다. 10,000명을 해봤다. 내가 무죄반증을. 그렇더라도 경피적 수술, 최소 침습 수술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무죄반증 수술을 많이 해봤다 그러더라도 내가 무죄반증 수술을 몇천 명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째고 하는 수술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피적 수술은 전혀 새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고 거기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에서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째고서 눈으로 이렇게 보고서 이 뼈를 내가 여기를 끊어야 될까? 요렇게 끊어야 될까? 요걸 요만큼 옮겨야 될까? 나사는 여기다 박아야 될까? 다 눈으로 보고 하는 것과 안 보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이 전혀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를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수술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 곡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칼로 절개하고 톱으로 써오는데 그 대신에 모든 수술을 이걸로 합니다. 이것이 쉐논버라는 건데 이렇게 생긴 동그랗게 한 직경 한 2mm 정도, 1.5에서 2mm 정도 되는 요 길이는 보통 8mm에서 20mm 정도 되는 이런 요걸 해서 뼈를 갈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보통 이거를 어떻게 그럼 교육을 하느냐, 경피적 수술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사체 수술을 반드시 거기에서 배워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체를 놓고서 거기다 실제로 수술기구로 수술을 해보고 또는 뼈 모델을 놓고 합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잘 하는 분들한테 배워서 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거 아주 쉽습니다. 하기가. 제가 3월 달에도 미국 가서 이거 말고 딴 기구 개발 때문에 제가 가서 5발을 제가 수술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내가 거기서 더 하려고 그러면 얼마인지 사체 표본을 하나 더 가져와서 또 수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개 자꾸만 구멍을 내서 뼈를 끊고 교정을 하고 또 그걸 고정하고 이러는 수술 과정을 이런 거를 여기다 지금 엑스레이를 놓고 비춰가면서 엑스레이로 이거 좋은지 아닌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절개라고 수술하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대신에 내 손의 느낌, 이 손끝에 오는 이 느낌을 가지고 수술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고서 손의 느낌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이거는 이런 느낌이 날 땐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가르쳐 준들 본인이 이걸 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 기구가 나는 뼈와 마주쳐서 나는 소리, 드르륵 갈리는 소리하고 이게 다 끊어졌구나. 이런 소리, 손에 오는 느낌,
이런 것이 그걸로 수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도 어렵고 본인도 배우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버가 지금 내 수술하는 기구가 뼈 속에 있는지 뼈를 다 끊어서 살 속에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수술을 어떻게 배웠느냐?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외국의 학회 이런 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이거를 그 중국의 어느 학회에서 이스라엘의 의사가 이걸 자기는 처음에 이 수술을 조금 하다가 점점 해서 이 수술을 다 이런 수술을 지금 100% 그런 방법으로 수술한다 그럽니다. 그분의 이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걸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다른 의사들이 쭉 발표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존에 무죄반증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해고서 그거 경험에다가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알게 되죠. 그렇지만 이 수술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한 2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현재까지 이거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의사들한테도 배우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수준의 수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히 많은 별도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아주 특이한 수술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비디오만 본다고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느껴야 되고 소리로 들어서 느껴야 되고 이런 감각이 별도의 감각이 필요한 거라서 아주 이 수술을 하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긴 학습 곡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 일반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수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